Oh girl, I'm coming 이제는 괜찮아졌어. 정말로 수고했어. 그 짧은 문장이 인터넷에 퍼지자 온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누구도 믿지 못했다. 천사의 목소리를 가진 남자,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던 존재가 정작 자신의 마음은 끈데 버텨내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2017년 겨울 서울 청담동의 조용한 골목 어귀에서 그는 홀로 세상을 떠났다. 아직 따뜻한 녹음실이 있었고 무대 위에서 환히 웃던 얼굴이 기억 속에 선명한데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유서 한 장이었다. 나는 고장났어. 나를 붙잡아 줄 수 없어. 아이돌, SHE, 그리고 종현. 이 세 단어는 한때 한국 대중문화를 상징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내면을 집어삼킨 모순의 축이었다. 화려한 조명 속에 가려진 그의 고통은 왜 아무도 몰랐던 걸까? 아니, 어쩌면 모두가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른다. 이 영상은 단지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 그가 남기고 간 고통의 무게를 되짚는 여정이다. 그가 웃을 때마다 조금씩 무너졌던 순간들, 찬란한 음악 속에 숨겨졌던 절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는 이제야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1990년 4월 8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종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깊이 빠져 있었다. 중학생 시절 밴드 활동을 하며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던 그는 어느 날 SM 엔터테인먼트의 캐스팅 제안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그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았다. 2008년 5명의 소년이 모여 샤이니라는 이름으로 데뷔했을 때 세상은 이 새로운 보이그룹의 신선함에 놀랐다. 종현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 아이돌이라는 틀을 넘어서 그는 작사와 작곡, 그리고 독보적인 감성으로 팀의 중심을 이루었다. 데뷔곡 눈 안 너무 예뻐는 상큼한 매력을 뽐냈지만 곧 이어진 루시퍼, 셜록, 뷰 등에서는 실험적이고 진화된 사운드를 선보이며 샤이니는 K-팝의 흐름을 선도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종현의 목소리는 그 중심에서 빛났다. 단순히 고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감정의 결을 실어내는 데 탁월했다. 그는 노래로 이야기했고 그 안에 자신의 그림자를 숨겼다. 아이돌이라는 포지션은 그에게 날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족쇄이기도 했다. 대중의 기대, 완벽함을 요구하는 시선과 밝고 건강한 이미지에 갇힌 채 그는 점점 자신의 진짜 얼굴을 숨기게 되었다. 하지만 음악은 그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는 솔로로 데뷔하며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조금씩 펼치기 시작했다. 데자부, 크레이지, 하루의 끝 등의 이 곡들은 종현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그리고 정교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천재 아이돌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부서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샤이니의 멤버로 활동하며 세계 투어를 다니고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늘 괜찮다고 말했다.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던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또한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청취자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말로 위로를 건넸다. 수많은 팬들이 그의 목소리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음악 치료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자신은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현은 2015년 한 인터뷰에서 나는 계속해서 불안과 싸운다. 무대 위에선 괜찮은 척하지만 내려오면 스스로 무너진다. 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저 팬들에겐 예민한 예술가의 감성 정도로 받아들여졌을 뿐 누구도 그것을 구조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종현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야기 OP1을 발표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앨범은 그가 직접 쓴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랑, 상실, 고통,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정제된 언어와 멜로디로 담아냈다. 평론가들은 그의 음악을 아이돌의 범주를 넘어선 내밀한 서정시이라 평했고 대중 역시 그의 감성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종현은 여전히 활동을 이어갔고 샤이니의 콘서트에 오르고 앨범을 녹음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떠난 뒤 남겨진 이들은 말한다.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누구보다 외로웠다. 이 영상은 이제 바로 그 따뜻함 속의 고독을 들여다보려 한다. 종현은 늘 빛나는 사람으로 불렸다. 무대 위에서 그는 누구보다 강렬했고 인터뷰에서는 사려 깊었으며 팬들에게는 다정한 위로의 존재였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들은 철저히 조율되고 가공된 이미지였고 그 안에서 진짜 종현은 점점 더 자신을 감추기 시작했다. 샤이니는 아이돌이면서 아티스트인 드문 팀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운드에 도전했고 각자의 캐릭터가 분명하면서도 조화로웠다. 그 안에서 종현은 음악적인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드러낸 멤버였고 SM 엔터테인먼트 내에서도 작곡, 작사에 능한 실력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에게는 더 많은 기대와 책임이 쏟아졌다. 회사는 샤이니의 색깔을 유지하려 했고 팬들은 종현이 주는 감성에 더 깊이 빠져들기를 원했다. 하지만 종현은 말없이 지쳐갔다. 그는 샤이니의 컨셉과 별개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곡을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2015년 첫 솔로의 앨범 베이스를 통해 그 색을 세상에 공개했다. 타이틀곡 데자부는 그가 얼마나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다. 그 이후로 그는 꾸준히 솔로 활동을 병행했고 그 속에서 점점 더 진솔하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2016년 쉬이즈, 2017년 이야기 OP2는 그의 예민하고 섬세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음악을 통한 자기 표현이자 동시에 도움 요청이기도 했다. 그는 음악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에는 반복적으로 고장, 불안, 죽음 같은 단어가 스며 있었다. 특히 라디오 푸른밤 종현입니다에서 그는 종종 자살을 언급하거나 살아있는 게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내용은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팬들은 종현의 그 감정들을 예술가의 감성이라 여기며 감탄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경고로 해석하지 못했다. 그 자신도 늘 나는 괜찮다고 되뇌었고 SNS에서도 웃는 사진을 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이미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동료 뮤지션, 방송작가, 라디오 스태프들은 그가 무대 밖에서 조용하고 생각이 많아졌다는 걸 언급했다. 점점 말수가 줄고 혼자 있으려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음악 작업에 과도하게 몰입했다는 증언들도 뒤늦게 흘러나왔다. 종현은 스스로를 음악에 몰입하는 아티스트라 표현했지만 실상은 고립이었다. 그는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수록 외로움이 짙어졌다. 또한 사회적 시선과 대중의 반응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아이돌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약하다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었고 우울함을 드러내면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압박도 있었다. 종현은 그런 틀 안에서 조용히 자신을 잃어갔다. 그는 2017년 초부터 점점 더 어두운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고 가사에는 이 세상에 내가 있을 곳은 없다. 숨이 막혀와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무대에 섰고 방송에 출연했으며 팬들과 소통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다. 샤이니의 콘서트에서 그는 노래를 부르다 문득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는 장면이 몇 차례 포착되었고 팬들 사이에서도 요즘 종현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 무렵 그는 SNS에서 자신의 음악적 고통을 토로하는 긴 글을 올렸지만 이내 삭제했다. 아마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놀랄까봐 걱정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종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화려했고 음악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정작 그는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가 만든 음악 안에 숨어 있어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그 말은 이제야 제대로 들리기 시작한다. 2017년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종현은 홀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친한 누나였다. 말하던 대로 힘들었다고, 나 고생했다고 말해줘. 문자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너무도 명확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방 안에는 연탄난로가 있었고 창문은 꼭 닫혀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노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유서였다. 유서는 단 한 장. 그러나 그 한 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짓눌렀다. 나는 고장났습니다. 안에서부터 천천히 망가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내 성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나는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병이 아닌 성격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세상에 절망했고 전문가조차 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아픈지를. 그는 살아있음 그 자체를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우울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내면의 붕괴였다. 유서에는 또한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그 안에서 더욱 외로워졌다는 말이 반복된다. 종현은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넸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에게도 제대로 위로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고생했다고 말해줘. 그 한 줄은 많은 이들에게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재생되었다. 그의 라디오에서 들었던 따뜻한 목소리, 팬들을 향해 웃던 눈빛, 무대 위에서 울먹이며 불렀던 발라드,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 와서 하나의 메시지로 엮였다. 살려달라는 침묵 속의 외침이었다는 걸. 언론은 종현의 죽음을 대속 특필했고 또 한 명의 아이돌 자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뉴스를 도배했다. 일부 매체는 그의 유서를 전체 공개하며 조회수를 올리는 데 급급했고 그의 죽음에 정신과 치료, 약물, 아이돌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덧붙이며 무책임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어떤 분석도 그의 심장 속에서 부서지고 있었던 그 조용한 절망을 완전히 설명해주지는 못했다. 종현은 단순히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돌이 아니라 그 우울을 음악으로 견디고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예민한 창작자였다. 하지만 그는 너무 혼자였고 너무 조용했다. 그가 가장 많이 반복했던 문장은 나는 괜찮아 였고 가장 많이 숨긴 것은 나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가 죽던 날 그의 라디오에 쌓여있던 사연과 메시지는 몇천 건을 넘어섰고 그의 노래의 하루의 끝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그 곡의 가사엔 이런 문장이 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아무 일 없었나요? 이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종현은 늘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그 질문은 사실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는 걸. 대중은 천재 아티스트의 죽음으로 종현을 소비하면서도 정작 살아있는 동안 그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가수들이 SNS에 남긴 글들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항상 남을 먼저 걱정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정작 본인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SHE의 멤버들도 한동안 침묵했고 그들은 종현이 쓰던 자리 그대로 남겨둔 채 무대를 다시 올랐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특히 태미는 공연 도중 무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고 팬들은 함께 울며 그를 위로했다. 종현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이후 청년 정신건강재단을 설립하며 그의 이름을 지키고자 했다. 종현이는 끝까지 살고 싶어 했지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녀의 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그는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었다. 종현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한국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날 그의 방 안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졌던 감정은 그저 지쳐버린 외로움이었다.
누구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몰아세려 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도 진심으로 붙잡지는 못했다. 그 사실이 가장 큰 비극이다. 기억 속의 별들은 종현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비극의 주인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이돌 중 하나였을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자신을 들여다봤고 고통조차 음악으로 바꾸려 했던 예술가였습니다. 아이돌이라는 화려한 외피 안에 숨은 섬세한 내면, 가면 속의 진짜 얼굴. 우리는 그가 남긴 곡글, 가사, 말투, 침묵 속에서 그 복잡한 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강하게 견뎌냈고 끝까지 노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 강함의 외피만을 보았고 그의 흔들림에는 너무나 둔감했습니다. 그를 떠나보는 이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얼마나 이해했을까? 그가 쏟아낸 가사 속 고통을 과연 진심으로 들어본 적 있었을까? 종현은 팬들과의 라디오를 통해 늘 여러분 힘들죠? 살아가는 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들은 언제나 이중적이었습니다. 팬들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붙잡는 마지막 언어. 그 언어들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제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야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고 그 사실이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합니다. 연예계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돌들이 여전히 완벽함을 요구받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종현은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지만 끝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문장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는 싸우다 지쳤고 누구보다 살고 싶어 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 채널은 그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현의 죽음을 단순한 연예계 비극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시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도 우리 곁에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가끔씩 괜찮아 라는 말에 너무 쉽게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종현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그 말은 어쩌면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자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난 후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말이 조용히 울린다면 종현의 음악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종현은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방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늦은 밤 하루에 지친 누군가가 이어폰을 끼우고 하루의 끝을 들을 때 그 따뜻한 음성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귓가에 머물며 속삭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은 좀 더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를 끝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현의 죽음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아이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 감정의 영역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팬들도, 대중도, 업계도 조금은 더 조심스럽고 섬세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설립한 정신건강재단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종현의 이름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아닌 계속해서 말 걸어야 할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구조, 감정의 결, 외로움에 대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목소리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애초에 알려지지 않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억 속의 별들, 종현. 그는 진심으로 노래했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남긴 말 한마디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이 말은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한 문장이 되었습니다.